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신세아입니다. 이번 주엔 얼마 전에 끝난 국정감사와 관련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장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사실상 이 플랫폼 국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플랫폼 얘기들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가장 호황기를 누린 게 있다면 바로 플랫폼 기업들이죠. 하지만 이들의 커지는 시장 장악력, 그 이면에는 갑질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이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탐욕의 상징으로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된 걸까요? 네, 그 중심에는 과다한 수수료, 그리고 골목 상권 영역 침범 등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올해 가장 핫한 이슈인 만큼 법률 방송에서도 이번에 플랫폼 기업들의 행태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6일 변호사와 의사, 세무사, 택시 운전기사 등 전문직 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플랫폼을 향한 성토장을 펼쳤습니다. 택시업계는 먼저 카카오티에 대해 콜 몰아주기를 통한 불공정 경쟁을 한다며 고발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승객이 카카오티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에 있는 일반 택시가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 가맹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의혹입니다. 서울시가 카카오 택시와 일반 택시의 운송 수입금을 조사한 결과 수입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송 수입금 300에서 400만 원 사이는 두 택시의 비율이 비슷하지만 400만 원 이상에서 카카오 택시가 전체의 37.4%, 일반 택시는 16.5%를 차지하고 있어 그 차이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300만 원 이하를 보면 카카오 택시가 전체의 32.3%, 일반 택시는 51.4%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수입 차이가 도드라지다 보니 일반 택시 기사들은 점점 카카오에 의존하는 이른바 종속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택시업계는 주장합니다. 모든 이 콜에 대한 시스템을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가 유도하고 있는 거죠. 카카오가 양질의 콜을 자기들한테 가맹된 수수료를 내는 일부 그 가맹 택시한테 몰아주는 행위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승차 거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승객들이 모르는 거죠. 콜을 불렀는데 차가 없어서 배차가 안 되나 보다 하는 게. 이에 대해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카카오티 블루에만 인위적 배차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반 택시가 아닌 더 멀리 있는 차량이 승객에게 배정될 확률이 높아진다며 결과적으로 승객과 기사 모두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플랫폼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소위 독점화 경향의 출발점은 네트워크 효과로 이는 어떤 상품의 수요가 형성되면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트워크 효과로 플랫폼의 덩치가 커지면 이용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렇게 독점적 구조를 형성해가는 것이 그동안 플랫폼 공용 기업들이 보여준 속성입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기네들이 팔을 깔아놓고 다수의 사람을 초청해서 다수의 사람에게 공급하는 구조다 보니까 가격 경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를 지켜본 변호사와 의사, 금융업계 등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 역시 플랫폼의 등장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변호사들은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변호사 광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조그맣게 크기도 정해져 있고 글자도 정해져 있고 노출할 수 있는 정보도 정해져 있고 이 모든 것이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업무에 있어서는 그 광고가 제한되어 왔던 것. 의사들은 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와 바비톡을 의료기관 간 과다한 가격 경쟁이 유발되게 됩니다. 일단 저기서 낮은 가격, 그 다음에 일단 가격을 높이 제시해주고 나서 할인율을 갖다 높이는 걸 강조해주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박리담회식으로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은 저하가 되게 돼 있고. 세무사들은
세금 환급 플랫폼 3.3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못 받았던 운영치 세금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이런 식의 광고를 해서 이 중간에 세무대인 이 자격이 없는 그 회사가 이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플랫폼이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해 시장을 잠탈하고 있다며 견고한 연대를 형성해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